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젤케스탁의 곽영훈 대표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이 D-Day, 결전의 날입니다. LG화학 배터리 분사하느냐 마느냐, 오늘이 결전의 날이죠. 조금 전에 주주총회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일단 엊그제였죠. 이대 주주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벽에 부딪혔고요. 국민연금만 아니었다면 사실상 순탄하게 배터리 분사가 됐을 텐데 현재 외국인들이 찬성할 것이라는 부분이 좀 우세해서 통과할 것이다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러한 이슈 잡음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LG화학 어떠신지요? 네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통과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실제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2대 주주의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현재 지금 그 시장에서 LG화학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시장의 조사 분석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 배경하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약간 그 어떻게 투자자들의 어떤 피해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가치 변화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LG화학은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LG화학의 흐름이 좀 약하죠. 이럴 때는 좀 피해 있다가 다시 시장이 안정화되고 LG화학에 대한 이슈가 끝났을 때 재매수해주는 전략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업의 어떤 가치에 근본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가 부정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큰 리스크라고 해석을 하지만은 이건 하나의 서로 어떤 그 의견 대립이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LG화학의 성장성에 큰 훼손이 가는 케이스는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좀 이렇게 좀 그 종목이 좀 이렇게 스크래치가 났을 때는 좀 피해 계시다가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성장기 개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노이즈가 해소가 된 다음에 다시금 들어가자라는 이야기 주셨고, 요즘 아무래도 K배터리 계속 불확실성 이야기 나오고 있고 배터리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이신지요? 배터리 현재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 결론적으로 2023년까지 성장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지만은 지금 현재 그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2차 전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단기간 조금 지지부진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성장성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딱 잡으시고요. 지금은 관련된 기업들이 힘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추후에 좀 잘 지켜보시다가 수급적인 요소라든가 시장에서 긍정적인 요소들이 좀 발생하게 되면 그때쯤에 진입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도 좀 이렇게 좀 부적합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 자체가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어서요. 이 배터리도 좀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도 좋다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3분기 실적 발표 기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LG전자, 삼성중공업, SK이노베이션, 삼성엔지니어링 올라와 있는데요. LG전자는 뭐 신가전으로 날아올랐죠. 모바일이 잘 나가느냐 뭐 이게 관건일 것 같고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조선주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방금 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네. 어떻게 종목별로 체크 한번 해주시죠. 예, 종목별로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대비해서 큰 폭의 전장 부품의 어떤 그 수익 축소 이런 부분 예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그 내년부터 적자 구조를 탈피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3분기와 올해 연말까지는 주가 흐름이 하방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잘 지켜보시다가 내년부터 좀 좋아진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상황이 됐을 때 적절한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 그리고 그 SK이노베이션인데요. 3분기 적자, 4분기 적자
LG화학과 소송 분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 모멘텀을 강하게 잡아가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권에 두시되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아까 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목이 되는 시점에 SK이노베이션도 주목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드릴십 재고 자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모멘텀을 찾기가 또 힘들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좀 약하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삼성 엔지니어링 있죠. 삼성 엔지니어링이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시장 기대치보다 상회에서 나왔고 현재 지금 수익성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추후에 수주 모멘텀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오늘 주가 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서 현재 시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제가 트레이딩 관점 말씀드린 것은 시장 관점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 대응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긴 관점에서 모아가자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는 그러면은 좀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조선주에 네네. 대해서는 어떠신지요? 조선주 같은 경우 수주는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 LNG 선박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수주적인 모멘텀이 되지만은 잘 아시는 것처럼 큰 시장 트렌드 상에서 부합되는 네. 핵심적인 섹터나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선주를 대응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은 소외되어 있는 조선주에 대해선 트레이딩 관점을 제안해 주셨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이 중에서 원픽으로 꼽아주셨네요. 자, 이어서 세 번째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확실히 대장은 대장입니다. 언택트의 대장주잖아요. 분기 매출 네. 2조 시대 열었다라는 기사들 오늘 쏟아지고 있는데 일단 뭐 라인 매출은 제외가 된 상황이고 네. 라인 매출까지 합산하게 된다면 2조 500억 원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커머스, 온라인 쇼핑을 정말 많이 하다 보니까요. 1등 네. 공시는 커머스가 될 거고 네. 네이버, 카카오, 언택트주 요즘 네. 다시 맥이 쏠리고 있던데 어떠세요? 네. 뭐 전일에 그 미국 시장에서 이제 커머스 관련된 종목들의 하락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올랐다라는 개념이 미국 시장으로부터 우리 시장으로 이렇게 여파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근본 실적 같은 경우에 커머스, 핀테크, 클라우드, 컨텐츠, 서치 플랫폼, 검색 광고를 얘기하는 거죠. 이 5개 부분에서 아주 두드러진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조선주나 이런 것에 비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글로벌 인구가 다 이런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포털 서비스 기업들은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가 또 이렇게 하락했다가 반복하고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과거에 우리 휴대폰이 없는 시절에 휴대폰이 나오기 시작했고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큰 성장을 했듯이 지금 트렌드는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 성장을 주도할 것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단기 트레이딩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 그럼 지금 진입 가능하다 사도 된다? 지금 뭐 네이버 같은 경우 분기 단위에서 판단하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 모아가는 전략이 중요하겠죠. 네. 분할 매수 관점으로 길게 보고 좀 모아가는 전략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어떤 종목 담아갈까요?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삼성 SDI, 네이버, SK 하이닉스, 신한지주 올라와 있고 코스닥 아프리카 TV가 보입니다. 휴젤, 네. 바이넥스, 뭐 테스까지 어떤 종목 따라서 볼까요? 네, 최근에 그 시장이 많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그런 또 반도체 관련주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시장 이슈상으로 봤을 때 좀 주목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님의 별세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시장의 관심도가 집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등락을 거듭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멘텀 플레이 하기도 현재로서는 조금 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는 시장에서는 한 8만 원까지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8만 원 기준 잡고 밑으로 빠지면 빠질수록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는 거니까 조금 느슨하게 투자하시는 분들 관심 가져줬고 휴젤 같은 경우에는 메디톡스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중국 쪽에 진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가시화되는 공시도 나왔기 때문에 휴젤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나머지는 뭐 또 특징적인 것은 이제 신한지주죠. 은행주. 최근에 이제 그 전반적으로 은행주들의 좀 강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갖고 대응하시면 좋은데 은행주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쉽지 않아요. 수익 내기가. 그래서 은행주는 배당과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모멘텀 플레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휴젤 최근 정말 잘 나가죠. 휴젤 네. 집어주셨고 6만 원의 벽을 넘지 못하는 네. 삼성전자 계속 지켜가 보자. 신한지주, 배당의 매력까지도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부자들인 경제신문을 읽는다. 오늘은 JK스탁의 곽용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